안녕하세요. 특이한 기자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됐고 하반기에는 보유세 강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이 청약시장에선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로또 분양이란 말이 퍼졌고 여의도 용산 통계발이 거론되면서 서울 집값이 한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 2018년 부동산 시장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요 키워드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우 기자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부동산 시장을 계속 이제 취재를 했을 텐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있었고요. 보유세 강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적용되거나 또 마련됐습니다. 다른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청약시장에서의 이 로또 분양이 거론될 수 있겠고요. 정부 정책에서는 이 도시재생과 함께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시수요자들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유독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조금 많았던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에 있던 다주택자들을 등록 전환을 시켜서 공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제도권으로 좀 편입하겠다라고 했던 정책들이 다시 여론에 밀려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는 그 임대주택 등록 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이 좀 선회했던 부분들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서울시장이 굉장히 이제 뜨거워지면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전국적인 주택가격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해줬고 로또 분양이랄지 도시재생, 신혼희망타운은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올해도 서울 재건축 시장 최근에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습니다만은 올 한 해를 관통했던 또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도 이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좀 극명하게 갈린 분위기입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것도 있겠지만 올 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 이익이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최대, 이제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상 평균 부담금을 3억 7천만 원대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강남 4구 11개 단지의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평균 4억 4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이런 논란도 불거졌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이제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징수가 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열기들이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장으로의 관심들이 집중이 되면서 안전진단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재건축 규제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서울시의 강남을 중심으로 있는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의 속도전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청약시장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도 언급 잠깐 드렸는데요. 예. 지금도 이제 로또 분양이라는 용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새집 가격이 내려갔고, 반면에 이제 재고 시장이라고 하죠. 일반 주택 시장들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로또 분양은 강남구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DH자의 개포에서 먼저 거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3제곱미터당 4,200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는 최저 5천만 원대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합동 점검을 통해서 불법 청약자들에 대한 당첨은 취소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당시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적인 면이 이제 좀 퍼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북위례나 이 대장지구 판교 쪽에 이제 대장지구라는 곳에서 로또 분양 타이틀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동안 이제 실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법을 좀 활용한 투자자들의 유입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청약 시장도 한번 돌아봤고 이번에는 보유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더 확 단어가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좀 핫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올해 핵심 키워드를 이제 하나만 꼽자면 예. 보유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제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핵심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건데 기존 권고안보다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졌고 결국 9.13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 뒤엔 6억 원 아파트 세 채 보유자가 이제 총 합계죠. 18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주택자보다 세부담이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동산 세제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올 초부터 다주택자가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이제 매도할 경우에 42%의 기본 세율에 추가적으로 더 과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월까지 세 부담을 좀 피하고자 이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역대 1분기 가장 많았고 이후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 등록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7만 4천여 명이 새로 가입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됐는데요. 지난해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상당 부분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을 강화시켜서 그 수는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1가구 2주택, 3주택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과세로 인한 이 다주택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어버렸죠. 그것이 가장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보유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외에 또 다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방향은 크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적 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을 하고 그중에 이제 계층별로 지원을 하는데 신혼부부에게는 15만 호 정도의 분양형 주택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축이 있고요. 또 지금 낡은 주거지들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 쇠퇴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재생 로드맵을 통해서 매년 100곳을 선정을 해서 1년에 5조씩 계속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이 신혼부부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비 문제와 출산 문제를 좀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첫 구상이었습니다. 지난 21일에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첫 이제 견본주택 문을 열고 공개를 했는데 첫날에만 이제 1,300여 명이 몰리면서 굉장한 인기를 좀 실감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도시재생도 뭐 주요 키워드로 좀 꼽아볼 수 있겠고요.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또 전세대출, 뭐 금융상품 같은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연말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다가 간간히 좀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집값을 올릴 만한 호재거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GTX죠. 수도권 급행철도인데 신안산선도 포함해서 수도권 광역 교통 대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런 교통망도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임에도 분명한데 올 초에는 또 여의도와 용산 일대 개발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를 재개발해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민감하게 당시에 반응을 했는데 마스터 플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의도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통으로 개발하면서 또 용산의 경우에는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서 국제회의나 전시가 가능한 공간과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의 경우에 지난 7월에 이제 한 달 동안 0.34% 상승을 했고요. 다음 달에 이제 8월 상승률은 0.82%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했던 중앙 정부와 좀 마찰을 빚으면서 한때 많은 회의가 있었고요. 수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결국 시가 한 발 물러서면서 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에 이제 8월 정도가 됐죠. 그것도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 같은 경우에 주택 시장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와 지자체의 싸움도 끝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고 너무 빨리 갑자기 다시 이걸 철회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얘기 다 못했었던 이 밖에 다른 이슈들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올 초 남북과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다소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남북 접경 지역인 이제 강원도 지역 그리고 경기도 파주 일대, 문산 이런 접경 지역들이 한때 이제 부동산 문의,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문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주의 경우에 4월 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달보다 3배 상승한 1.7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건설 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빼서는 안 될 이슈 중에 하나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현재 지자체,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이 후분양제나 건설 원가 공개에 따라서 집값 상승 여부가 결정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맞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불법 청약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 점검도 있었습니다. 또 강북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갭 투자도 한때 성행을 했고요. 연말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담도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참 진부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맘때면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다사다난했다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우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